탈원전 정책으로 잃어버렸던 5년, 결국 이걸 위해 다시 재가동합니다. 니캉네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5년간 이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수주 물량이 뚝 끊기면서 이 침몰하는 항공모함과도 같았던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번 알아보면서 앞으로 이 원전 관련 업종들이 왜 다시 한번 이렇게 재가동되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,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 후반부 준비한 이 단타 히든 종목이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면, 이 미국 증시는 예상했던 금리 인하 시기가 7월에서 9월로 이렇게 늦춰진다는 소식에도 전날 하락에 따른 이 반발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 마감을 했고, 이 나스닥은 또 한 번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는데, 우린 여기서 이 단순히 상승 마감했다는 것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와 GDP, 그리고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같은 주요 경제 지표 발표들이 이번 주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투자 관점을 장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. 그렇다 보니 이 국내 증시 또한 이 각 테마들에 대한 이 순환매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, 특히 이번 주말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인 SMR 설계 업체인 이 뉴스케일 파워가 짓고 있는 370억 달러, 약 5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 SMR 건설 프로젝트의 설비를 납품한다는 보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이렇게 달성하는 등 장 초반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사우디 복합화력 기자재 공급 계약 소식과 한수원과의 수주 공급으로 241선과 481선 같은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릴 만큼 지난 3월부터 이렇게 상승 추세가 좀 이어졌었는데, 이것도 잠시 이 금감원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중과실 처분에 따른 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동안의 이 박스권 상단을 결국 또 한 번 이렇게 깨지 못하고 하락 추세에 접어들기도 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두산에너빌리티와 더불어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가진 이 원전주들이 왜 이렇게 다시 재가동하게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 AI 시대에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 전력 수요 때문이었습니다. 이 AI 전력 수요 공급 문제로는 앞서 현대코퍼레이션을 통해서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했었는데, 이 현대코퍼레이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오늘의 종목인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이 또 다른 수혜를 받고 있는 SOFC 관련주, 바로 이 두산퓨얼셀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면서 오는 7월에 가려질 이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또 한 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등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를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좀 어떨까요?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 2021년 이 3886원 이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 보여줬던 두산에너빌리티, 2023년부터는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그 추세를 돌파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. 특히 전고점이었던 이 22,200원을 오늘 종가 마감까지 이탈하지 않고 잘 마감해준다면 최근 외인의 매수세와 더불어 이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를 한 데 있어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또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오늘의 상승으로서 이 지난 2021년부터 저점은 높이고 이 고점은 낮아지는 이 쐐기 형태 상단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앞서 말씀드렸던 이 7월에 있을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따라 이 유럽 원전 사업에서 연평균 이 10조 이상 대형 원전 수출 기대를 할 수 있는 만큼 수주 공급 계약 시 이 25,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꼭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오늘 알아본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, 앞으로 중요한 건 이 수주 계약 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태양광, 풍력, SOFC의 수소에너지 등과 같이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확보에 따른 이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 국내 증시는 AI에 따른 이 수요가
굉장히 빠르게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원전 다음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그 종목의 힌트는 어디서 찾으면 좀 될까요? 네, 바로 이 한국 반도체 경쟁력의 이 미래가 걸린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 이유는 이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최대 이 10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, 여기서 이 원전 한 기 용량이 보통 이 1기가와트인 점을 감안하면 이 원전 10기에 달하는 대규모 이러한 전력들이 새롭게 조달돼야 되는 만큼 풍력, 태양광, 그리고 수소와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전기들을 어떻게 이 용인까지 끌고 오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오늘의 히든 종목인 바로 가 앞으로 주목받고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이 기업은 변압기와 초고압 케이블 및 전선, 그리고 ESS 솔루션 같은 전력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이 현재 최대 난제로 제기되고 있는 전력 수요 공급과 확보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기업이자 가장 먼저 언급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과거 폭염에 따른 이 전력 대란으로 이 스마트 그리드 주들이 탄력을 한번 받은 데 있어 그중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었고, 최근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선 수요 증가로 수혜를 받는 등 이러한 호실적을 동반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옴에 따라 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되겠네요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차트상으로만 봐도 지속적인 전력 수요 공급 문제로 수혜를 받아 상승하면서 현재 이 단기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앞으로도 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 히든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-4704-0312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행운의 숫자죠. 바로 이 숫자 7 하나만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,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제가 직접 카톡이나 문자로 종목명부터 매수가, 매도가, 비중, 손절가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 주셔서 수익 함께 챙겨가셔야겠죠? 또 나는 종목 추천도 좋지만 이렇게 다른 실시간 주식 정보와 차트 분석하는 방법까지 받아보고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과 함께 이 교육방이라고 세 글자만 같이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과 더불어 이 교육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정말 참여하고 싶은 분들만 참여해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자료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